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고용 절벽, 이런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곧바로 가동하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 꼭 필요한 국가 지방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 52시간 법定노동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저녁, 휴일,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에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해결하겠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일자리 수도 42만 개에서 80만 개로 2배 늘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심상정 후보죠.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문재인 후보님. 오늘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드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된 것이죠. 1억 불이면 1조 1천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한 10여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드 되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드를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또 눈치 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라고 하면 싸도록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우리 대선 그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공론화 또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밀실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배치 시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된 시기, 또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정리해고로 큰 고통을 겪은 쌍용 자동차 사태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8년 만에 복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 후보님 공약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른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해고 또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에서는 그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를 안 하셔서 고용안정 분야에서 낙제점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 저를 지지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 조합은 투표를 통해서. 아니, 정리해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방금 제 입장은 확실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끝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30초 남아 있는데 말씀하시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정리해고 문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정리해고 문제 우리 그 심상정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한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미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약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해고하는 것까지도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약에 지금 연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지시를 하시기 아닙니다.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희망퇴직 강제금지법. 자, 이제 시간 마무리 공약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제 공약, 경제 정책에 좀 토론 주제를 국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사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 되도록 경제 현안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죠. 자,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저는 우리 경제가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나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우리 문 후보님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신 거 보면 성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국민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이런데 그 국민 성장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말은 성장인데 성장의 무슨 해법이라고 그럴까 방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소득을 이렇게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안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부터는 혁신하지 않고는 그것도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심으로 혁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장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국민 성장 예. 그 방안 속에 방금 말씀하신 방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자리 성장, 예. 두 번째로 소득 주도 성장,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혁신 성장, 예. 또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동반 성장, 이 사륜구동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이 올라야 성장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소득이라는 게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오릅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가계 소득을 올려가지고 이게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장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문제 아닙니까? 분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고 복지나 분배는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님의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 예.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 일변도의 성장 전략은 안 되는 것이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우리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가계 소득이 소비를 어떻게 높아지냐.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또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를 또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말씀인데 가계 소득을 어떻게 첫째 일자리,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후보님의 공약은 뭐 지난번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거든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것 같으면 저는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을 거두는 거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저보고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그러셔가지고 그 정책본부장이 오늘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득표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세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 후보들은 좀 큰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방금 우리 유 후보님도 우리 중부담, 중복지 그래서 예. 복지를 크게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를 크게 늘리자면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뭐 저 시간이 다 돼서 성장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꾸 복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방금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유승민 후보님도 세금으로 복지를 많이 높이겠다는 것인데 복지를 많이 높이자고자 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복지공무원 숫자 그다음에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빼고 어떻게 복지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